이번 영상에서는 롤스로이스급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에스코리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롤스로이스 하면 떠오르는 게 비싸다, 고급지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을 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쿠냐 우리 있지 않느냐. 비쿠냐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롤스로이스급이 아니라 뭐 부가티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위 0.01%를 위한. 아직까지 저는 뭐 비쿠냐 원단을 뭐 만져보지도 못했고 실제적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얼마나 좋길래 그런지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만 가격 자체가 워낙 넘사다 보니까 뭐 그걸로 옷을 만든다 이러면 일단 1000만 원 넘어간 건 일도 아니에요. 비쿠냐로 만들면은. 여튼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가격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 원피스에서 이제 에스코리알 이 컬렉션을 갖다 업데이트를 했죠. 이건 서머 컬렉션에서 요것만 업데이트를 한 건데 나머지 컬렉션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즌이 되면 그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 보면은 가격 자체가 고가의 후반대를 넘어서는, 그래서 초고가로 명명을 하는데, 비쿠냐 같은 경우는 이 에스코리알 울에 대충 어림잡아서 최소 10배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비싼 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에스코리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 되는 게 뭐 합당하다 할 정도,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 이제 가격을 갖다 좀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코리알 울 같은 경우는 에스코리알 10이라고 하는 양의 품종에서 채취한 울, 털을 말하는 건데, 에스코리알 10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이 품종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격이 다르다. 만져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다른 울들 중에 이 정도 급이 있다 하면 이 정도 가격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격이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캐시미어 중에서도 조금 고급 캐시미어하고 비교를 해봐야지만이 비교가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코리알 울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에스코리알 10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에스코리알 10이라고 하는 그 품종이 이게 역사 속에서 이게 지역을 이동하면서 생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알다 보면은 이게 멸종이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멸종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쉽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그 당시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마그레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에스코리알 10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생존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첫 번째 지역이 이제 마그레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프리카의 북쪽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 3국을 가리켜서 마그레브라고 명명합니다. 이 마그레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랍어인데 해가 지는 지역, 그러니까 서쪽을 뜻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아랍이라고 하는 건 중동이지 않습니까? 중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동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서쪽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항해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라는 신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라고 하는 땅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랑 아프리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중동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해가 지는 지역,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 진다,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그레브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서아프리카도 있는데 무슨 왜 북아프리카를 그렇게 불렀냐. 이 아랍계 이슬람 교도들, 그 당시에 이제 무어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던 지역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을 한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무어인들이 거기만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바로 위쪽인 남부 유럽,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포르투갈하고 이집트, 스페인이 되는 그 이베리아 반도까지를 다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그레브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양들이 좀 다른 일반적인 양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좀 체구도 좀 작았고, 그것이 나중에 에스코리알 10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에스코리알 10이라고 명명이 되지도 않았고요. 이제 단지 10이, 그러니까 양들이 조금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더라,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만 있는 것들을 이제 지금의 에스코리알 양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인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베리아 반도에 포르투갈하고 이 스페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왕조가 몇 개로 나눠져서 있었는데, 거기를 지배를 하고 있던 거는 아랍계 이슬람교도 무어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왕조로 나눠져서 있다고 하더라도 외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랍계고 또
종교도 달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중세 유럽의 이제 지배적인 종교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다. 뭐 바티칸, 교황, 뭐 종교 개혁 이게 다 이제 로마 가톨릭.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천주교를 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통일을 해서 수립한 국가가 바로 스페인 되겠습니다. 이 스페인의 두 번째 왕이 펠리페 2세가 있는데 이 펠리페 2세 영문으로 읽으면은 이게 필립으로 읽혀요. 근데 이제 펠리페 2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펠리페 스페인어로는 이제 펠리페 2세인데 우리나라 세계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펠리페 2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펠리페 2세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펠리페 2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왕으로 하고 있었던 때에 스페인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굉장히 유럽의 패권을 장악할 논할 정도로 강국이었죠. 왜 그러냐면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항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떠오르는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게 스페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찍음으로 따지면 이탈리아죠. 그 당시 이제 제노바 공화국.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 당시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이탈리아 딱 놓고 이거 내 거네 하면서 여러 번 수차례 싸움을 합니다. 그러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제 좀 특이한 게 이 남부 지역, 그러니까 나폴리 그다음 시칠리아 있는 이 남부 지역 그 장화의 이 밑대 부분, 이 종아리 밑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왕정이었고 그 위쪽 부분은 공화정이었어요. 그 여러 개의 공화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공화국 중에 제노바 공화국 출신이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는데 이 콜럼버스가 이제 스페인의 스폰을 받아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제 뭐 신대륙 발견했다고 대단한 인물로 그려져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학살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야욕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그래서 별로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49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감독을 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제라르 드 파르디우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코 큰 배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연을 했던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실화면은 실화 찾아보면서 배경 지식을 넓히는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는데 어떤 콜럼버스의 신대륙을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이제 금과 은을 획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많이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불렸었어요. 근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을 쓰면은 보통 우리가 어디를 떠올리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해서 이제 대영 제국을 떠올리죠. 근데 대영 제국 이전에 원래 스페인이 그런 말을 갖다가 그렇게 명명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스페인이 몰락하고 영국이 이제 부상하면서 이 타이틀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원래는 이제 스페인을 두고 일컬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게 바로 무적 함대라고 불렸던 거죠. 스페인을 이제 보통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이제 스페인을 보고 이제 무적 함대를 뭐 격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무적 함대가 바로 이 시대의 무적 함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한테 개박살나죠. 그러면서 이제 몰락의 길로 걷게 되는데 뭐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이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거기에다가 독실하다 못해 이 사람은 원래 무어인들이 지배를 할 때도 탄압하지는 않았고 종교적으로 탄압하지 않았고 무어인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탄압을 하지 않았는데 이 펠리페 2세는 이 다른 종교를 막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어인들도 탄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어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란을 하게 되죠. 근데 스페인이 그 당시엔 굉장히 셌다니까요. 굉장히 셌기 때문에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마그레브 지역에 있던 무어인들까지 다 스페인에 이송을 시킵니다. 그때에 같이 이송을 했던 게 에스코리알 쉽들까지 다 같이 이송을 했죠. 왜냐? 좋거든. 울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 에스코리알 쉽을 이동시켜 그 스페인으로 갖고 와서 엘 에스코리알이라고 하는 왕령지, 그러니까 이 왕령지라고 하는 거는 왕의 영토인데 그 영토 중에 수도원도 있고 그 다음에 궁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아요. 거기에 놓고 목축을 하면서 이제 키웁니다. 왜? 왕족의 옷을 해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족만을 위한 어떤 그 재료를 얻기 위해서 이걸 다 가지고 와요. 그 이후부터 뭐 마그레브 지역에서 에스코리알 쉽이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 보면은 그때 아예 싸그리 다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펠리페 2세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법으로도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에스코리알 10을 이게 국외로 반출하는 걸 금지하는 법으로까지 지정을 해서 이걸 금기시했다. 그만큼 아꼈다는 얘기죠. 자기네들만 좋은 걸 해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에스코리알 이 울이 왕족을 위한 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들이, 스페인 왕들이 해입던 울을 일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호하고 아꼈다는 거죠. 다음번 얘기로 넘어가기 앞서서 여기에서 관련된 얘기들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하시면은 관련된 거 찾아보면 재미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펠리페 2세를 중심으로만 살펴봐도 펠리페 2세의 와이프가 이제 메리 2세, 1세, 그러니까 영국의 최초의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을 영국의 최초의 여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유명한 여왕이었을지언정 최초의 여왕은 메리 1세라고 해서 블러디 메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는 요 메리 1세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인데, 요 어떤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재미난 얘기들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찾아보시기로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입니다. 18세기로 넘어오는데, 아까는 이제 15세기 후반에서 뭐 16세기 초 이렇게 되겠고, 지금 이제 18세기입니다. 아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엘 에스코레알이라고 하는 왕명지에서 왕족의 옷을 해입기 위해서 기르던 양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에스코리알 10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었던 겁니다. 일단 스페인에만 있죠. 왜냐면 스페인 외부로 반출이 안 되게끔 법으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게 18세기에 이제 깨지게 됩니다. 왜 깨지게 되냐? 왕이 자기 사촌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왕이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절대 권력이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깨지게 되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작센 선제후국의 그 하비에르라고 하는 제후한테 주게 됩니다. 사촌이에요. 이 작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작센 선제후국 말이 어렵죠. 그 당시에 독일이 없었습니다. 독일이란 나라는 그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와. 그 당시에 스페인이 벌써 이전에, 벌써 2세기 이전에 벌써 세워졌는데, 독일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 독일의 지금의 작센주, 거기가 이제 그쪽 지역인데, 이 보통 우리가 독일을 갖다 게르만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게르만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갈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또 작센족이라고 있어요. 그런 종족명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명도 있고, 여튼 작센 선제국인데, 그 당시는 독일이 없었고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제후들이 제후국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봉건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작센이라고 하는 선출권을, 로마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출권을 가진 제후가 다스리는 국가, 그래서 작센 선제후국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그 사촌한테 주는데, 그 사촌한테 뭐 지금 에스코리알 홈페이지에는 10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90마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의 모든 그 에스코리알 10을 다 준 건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줬다는 건데, 그 독일에서 애지중지 키웠나 봐요. 나름대로 잘 키워서, 그만큼 또 종자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잘 키워서 그 당시에 어떤 울 중에서 가장 최고급 울, 그러니까 최고가 울로서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뭐 울이 여러 가지 유통도 잘 되고 뭐 교육의 대상이 됐느냐? 뭐 18세기인데, 18세기 이전부터 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했던 스페인이 이렇게 통일 국가로 만들어지던 그 시절에서도 이제 울이나, 그러니까 우리 옷을 해입기 위해서 양모가 굉장히 활발히 교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시절의 울들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다, 그 울이 에스코리알 울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페인에도 있고, 이제는 이제 지금의 독일이죠. 작센에도 있고, 이렇게 두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스페인에 있는 지역 더 많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양들, 에스코리알 쉽들이 소실이 됩니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멸종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왜 없어지느냐? 프랑스에 영웅이 하나 등장을 하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나폴레옹 휘하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거의 나폴레옹이 다 차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도 그 중에 이제 복속이 돼버려서 위성국가가 돼버려요. 이제 그래서 스페인이 망하게 되면서 프랑스한테 밟히게 되면서, 그때 이제 나폴레옹 전쟁 때 다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이제 독일의 작센 지역에만 이렇게 남아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호주입니다. 이제 작센 지역에 있는 이 에스코리알 10이 이제 호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19세기 얘기예요. 엘리자 폴론지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왜 옮겼느냐? 이 엘리자 폴론지라고 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에스코리알 10을 그쪽으로 옮겼느냐? 자식이 6명이 있었는데 6명 중에 4명이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자식들이라도 조금 따뜻한 지역에서 병 없이 키우겠다, 이런 생각에 호주를 선택하게 되는데, 호주에 가서 뭘 할지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다가 독일의 작센 지역에 있는 그 울이 굉장히 고급으로 쳐준다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이 작센 지역에 라이프찌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까지 가서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이 울에 관련된 거, 양에 관련된 거, 이런 걸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양들을 사서 이제 호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엘리자 폴론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다 보면은 개척자, 그러니까 이 호주 지역의 양을 갖다가 소개를 한 개척자라고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호주 지역의 그 타즈마니아 섬 주변에 여러 가지 섬들을 합쳐가지고 타즈마니아 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동상까지 서 있어요. 그 양하고 같이 이렇게 동상으로 서 있는데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나름대로 익은 걸 키워서 나름대로는 팔아서 또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가지고 가는 거죠. 얼마를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의 개체수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나와 있지 않는데, 보통 이제 엘리자 폴론지를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호주의 메리노 양을 소개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 메리노, 그 당시에 이제 유통이 되던 이제 메리노 종하고 그 다음에 에스코리알 10도 일부 이제 사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메리노 10이 양이 그렇게 고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상당히 고가의 비싼 어떤 10을 사서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아마 에스코리알 10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주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목축을 하면서 키우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제 작센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이렇게 두 개, 독일하고 호주 두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제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독일. 전쟁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다 멸종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작센 지역에 있는 전쟁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옷 입는다고 무슨 사치품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호주하고 뉴질랜드 쪽에만 발견이 되는 양의 품종이고요. 이 양의 품종이 이 에스코리알 이게 관련된 자료들,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현재는 46,00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는 독점적으로 유통을 하는 게 바로 이 에스코리알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에 비싸냐?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울 자체가 뭔가 남다른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고급으로 쳐주고, 비싸도 이걸 찾는 사람들은 요것만 찾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것만 찾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에스코리알 울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